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그럼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한 적도 있으신가요? 최근 야구 티켓을 예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 경기뿐 아니라 평일에도 인기 구단들의 매치업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어 표를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런 품귀 현상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표상들 외에도 프로야구 구단들이 운영하는 시즌권과 유료 회원 등의 선 예매 제도 또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의 인기와 더불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안표만 기승을 부리는 야구 티켓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프로야구는 작년 2024년에 처음으로 연간 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가장 인기 있는 프로스포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체 경기 중 30% 이상이 매진될 정도의 성과로 인해 작년 한 해 전 구단의 입장 수입 금액만 해도 1,593억 원에 달했는데요. 그리고 올해는 3월 22일 개막 이후 전체 시즌 경기에 40%밖에 치르지 않은 지난 6월 3일 5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작년 대비 19% 증가한 경기당 평균 17,346명의 관중이 야구장을 찾는 중입니다. 이 추세라면 올 시즌 프로야구는 1,250만 명 수준의 관중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관객 동원율이 높은 구단을 확인해 보니 2024년 기준 평균 좌석 점유율 94%로 한화 이글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아 타이거즈가 84.1%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10개 구단 평균 좌석 점유율은 74.8%였으니 이 두 개 구단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여준 겁니다. 제가 얼마 전 광주 광역시의 상권을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광주 상권을 촬영하러 온 김에 가장 좌석 점유율이 높은 구단들인 기아와 한화가 맞붙는 경기에 야구 티켓을 직접 구매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야구 티켓 예매 방식인 경기 시작 일주일 전 오픈되는 일정에 맞춰 티켓 링크 또는 구단의 티켓 예매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예매를 시도해 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인 광주 챔피언스 필드 야구 티켓의 정상가는 주말 기준 일반석이 13,000원에서 2만 원 수준이고 특별석은 외야 가족석이 2만 5천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스카이박스석은 1인당 8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이는 작년에 비해 20% 이상 인상된 가격입니다. 꽤 비싼 가격이지만 그냥 예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좌석을 구하리라 다짐하고 6월 7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경기를 예매하기 위해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 티켓 오픈 시간에 맞춰 접속해 봤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11시 정각에 버튼을 눌렀지만 1만 명에 가까운 대기가 떴는데요. 그 상태로 20분 이상이나 대기해 예매 페이지에 들어갔지만 장애인 휠체어석을 제외한 전 좌석이 이미 매진되어 있었습니다. 기아는 작년 시즌 우승팀이고 한화는 올 시즌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팀답게 예매 전쟁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건 뭐 아무것도 못 해보고 매진이라 허무했는데요. 기사를 통해 알아보니 기아 홈구장은 올해만 벌써 13번째 매진이 기록될 정도의 인기라고 했습니다. 일반 티켓 예매의 방법으로 좋은 좌석은커녕 외야석도 구할 수 없는 거라면 야구 티켓을 정가에서 웃돈 붙여 양도하는 안표 거래가 성행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나 많은 안표들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11시 예매가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인데도 수백 건의 티켓 거래 글들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11시 예매 진행 전에도 양도글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매 시작 전에 표를 어떻게 구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건 일반 예매가 시작되기 전인 선예매로 확보한 물량들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구단들은 매 시즌 개막 전 시즌권을 비롯한 유료 멤버십 회원을 모집해 회원 혜택으로 일반 예매 시점보다 최소 1시간 전 예매가 가능한 선예매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프로야구 구단들이 돈벌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구조인 것인데 그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우선 이날 경기의 홈팀이었던 기아 타이거즈 멤버십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권은 법인 시즌권과 개인 시즌권으로 나뉘어지는데 법인 시즌권은 가장 좋은 관람석인 중앙 테이블석으로만 되어 있어 최대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넘사벽의 가격을 보여주었고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4층의 스카이박스는 연간 회원 형태로 단체 관람실이 분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마다 분양받은 법인 회사들의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개인 시즌권은 총 5가지의 좌석 등급으로 가장 비싼 챔피언석은 300만 원대, 일반석인 K9과 K8 좌석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시즌권은 말 그대로 한 시즌 동안 모든 홈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기에 가격이 매우 높았는데요. 시즌권을 구매하면 1인당 2매까지 일반 예매 오픈 1시간 전 선예매를 할 수 있어 일반 예매 같은 피케팅을 겪지 않고도 좌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다른 9개 구단과 달리 시즌권 외 추가적인 유료 회원권 판매 없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25년에 변경된 포인트 제도는 20경기를 유료로 관람 시 블랙 등급을 부여해 일반 예매 30분 전 선예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포인트 제도는 2025년 정규 시즌에 한해 적용되기에 시즌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부분이었고, 시즌이 진행되며 20경기 이상 관람한 블랙 등급이 많아지면 이것도 선예매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비싼 시즌권을 구매하는 골수팬 또는 경기장을 1년에 수십 번씩 방문하는 관람객을 제외한 일반 관람객은 구조적으로 예매할 수 있는 티켓 자체가 별로 없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나머지 9개 구단은 선예매 권한을 시즌권 외에 별도 유료 멤버십의 형태로도 판매 중이었습니다. 유료 회원은 구단별로 금액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지만 보통 10만 원 수준의 가입비를 낸 뒤 선예매 혜택을 얻는 것이었고, 경기 관람 시 소정의 할인을 받아 티켓 가격을 지불하는 형태였는데요. 9개 구단 중에 이날 경기를 진행한 어웨이 팀인 한화 이글스의 유료 멤버십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즌권 가격은 좌석 위치별로 기아 타이거즈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선예매를 할 수 있는 유료 회원 가격은 15만 원으로 계정당 2장씩 티켓 선예매가 가능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멤버십은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 삼성, KT, NC, 키움 등 4개의 구단은 선예매를 넘어 선선예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는 한술 더 떠서 선선선예매까지 도입한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삼성은 시즌권, KT는 멤버십의 종류를 차별화해서 선예매보다 더 빠른 선선예매를 하는 회원과 그보다 더 빠른 선선선예매를 할 수 있는 회원들을 나눠 놓은 겁니다. 실제 삼성 라이온즈는 시즌권자끼리도 예매 시작 시간에 차등을 둬서 프리미엄 블루 시즌권, 블루 시즌권, 80매 선 예매권 순으로 예매가 진행되었는데요. 프리미엄 블루 시즌권자는 일반 예매 이틀 전 오전 11시부터, 블루 시즌권자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선예매가 진행되고, 80매 선예매권 보유자는 하루 뒤인 일반 예매 전날 오전 11시부터 예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KT 위즈는 멤버십을 매직 회원과 빅토리 회원으로 나눠 회원 간 차등을 뒀는데요. 매직 회원의 경우 일반 예매 전날 오후 2시부터, 빅토리 회원은 1시간 뒤인 오후 3시부터 예매가 가능해 시즌권자가 제일 빠른 오후 1시에 선선선 예매를 하고, 매직 회원이 선선 예매를 하며 빅토리 회원이 선 예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구단 모두 방법은 달랐지만 이런 멤버십 운영 방식은 논란이 되었는데, 이런 기형적인 예매 구조로 인해 일반 예매자는 물론이고 선예매권 구매자도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옳은 정책인 것인가 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년에 1,000만 관중이라는 역대 최대 야구 관람객 유입의 증가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본 프로야구 구단들이 요즘 말로 소위 돈미세가 되어 정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이런 방향이 현재 프로야구의 인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선예매 제도만 있었던 작년에도 일반 예매자들은 주말 경기처럼 수요가 많은 날엔 티켓을 구하기 어려웠는데, 선선예매까지 추가된 지금은 시즌권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직관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즌권 또한 수량이 정해져 있고 시즌 전 판매로 마감되어 버리기에 경기를 관람하고 싶은 일반 관람객들은 안표가 거래되는 커뮤니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중고 커뮤니티 정도가 아니라 티켓 양도 전문 플랫폼도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날짜별, 구단별, 자리별로 필터링을 하면 수천 장의 안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안표는 어느 정도의 웃돈을 받고 있을까요? 대략 일반석의 경우는 정사가에서 2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고, 테이블석 등 특별석으로 가면 3배 이상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꾼들은 대량으로 티켓을 확보해 날짜와 구장별로 아주 다양하게 안표를 판매 중이었는데요. 프로야구 안표 거래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가끔 야구장에 가고 싶은 일반 관람객은 티켓을 정상적으로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이유는 결국 프로야구 구단에서 만든 선예매 제도로 인한 품귀 현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구단 측에서는 일반 티켓만 정상가로 파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인 시즌권과 유료 회원권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신규 팬이나 일반 고객이 안표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나몰라라 하는 것인데요. 실제 프로야구 구단들의 2024년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잠실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LG 트윈스는 작년에 입장 수익으로만 20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작년 구단별 굿즈 매출 상승률에서 340%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인 오후 2시경 광주 챔피언스필드 현장에 방문했는데 유니폼을 비롯해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는 타이거즈 샵의 대기줄이 엄청났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1시간은 대기해야 입장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인파였는데 이곳 타이거즈 샵의 홈경기 당일 하루 매출은 1억 5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시즌 동안 72번의 홈경기가 있으니 이곳에서만 연간 10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매출에 온라인 판매와 어웨이 판매까지 생각한다면 입장료 못지않은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굿즈샵 반대편으로 야구장 주변을 둘러보니 원정팀인 한화 이글스 선수단의 입장을 기다리는 팬들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으로 보이는 현장 매표소에는 온라인 티켓팅에 실패한 분들이 마지막으로 현장 발권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챔피언스 필드의 티켓 현장 발권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었고 총 3곳의 매표소에 표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들이 보였는데 비교적 연세가 있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고령층에서 디지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현장 관람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할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현장 발권 수량은 보통 몇십 장 수준으로 소량만 발권되기에 일찍 줄을 서지 않으면 이 또한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구장 안으로 입장해 좌석들을 둘러보며 느낄 수 있었던 점은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구단에서는 식음료 취식이 편리한 테이블석 등 고급 좌석을 늘려놨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가족 단위 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야구장의 인기가 높아지며 좀 더 편한 좌석에서 경기를 보고 싶다는 수요에 따른 정책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티켓팅에 실패했지만 지인이 예매한 비스트로펍 테이블 4인석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요. 재밌는 건 여기는 외부 음식 반입이 금지되어 비스트로펍 안에 있는 별도 매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만 취식하라고 안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야구장은 1층의 커피숍부터 안쪽의 식음료 판매점을 비롯해 굿즈샵의 엄청난 인기까지 요즘의 불경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찌 보면 최근에 가장 장사 잘 되고 돈 잘 버는 곳이 프로야구 구단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팀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를 이용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대량의 표를 긁어 모은 다음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안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예매 제도의 개선 없이는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 야구 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며 국내 야구 경쟁력에 의구심도 생겨났었지만 수많은 팬들의 응원과 관심 속에 다시 성장하고 있는 프로야구가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해서는 팬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현재 구단들의 행태가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